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그 마지막 테마 수업이에요. 테마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9월 2일인데 그날은 9월 3일 모의고사 전날이거든요. 근데 그 전날은 여러분 저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저희는 9월 4일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일정은 아침에 할지 저녁에 할지는 또 여기서 말 못하신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민의를 수렴해서 민의? 그렇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 일단 시험을 보는 현장 시간인 오전에 맞출 거냐 아니면 컨디션과 그 다음 피드백에 용이한 저녁에 맞출 거냐 이 두 개가 정말 그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끝나면 점심시간이라서 여러분 점심을 안 먹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밤 10시에 밥을 안 먹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어서 그냥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부족하면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총 고려했을 때 어떻게 지금 이게 짤 거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 오전에 좋을 것 같지만 한 달 반 넘겨놓고 2시에 잤다고 오전에 잘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보통. 아닌가?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제가 등차 수열을 할 건데 이게 수 1에서 등차 수열이 제가 생각했을 때 수업이 필요한 마지막 테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에서 제가 일부의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모든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할 건데 일단 1번, 2번 문제를 제가 먼저 풀겠습니다. 1번 봐볼게요. 1번에 A1은 A3 플러스 8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A3-1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D가 마이너스 8이니까 D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2A4 마이너스 3A6이 3이 됐어요. 이런 것도 이제 보실 때 2A4 마이너스 2A6 마이너스 A6은 3이라고 읽어주세요. 일단 읽어주실 때 그러면 아까 여기서 A3 그 D가 마이너스 4였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2D가 됩니다. 마이너스 2D. 오늘 거는 필기 안 하시더라도 그 영상으로 보시면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좀 교정하는데 좀 좋을 거거든요. 마이너스 2D가 8이에요. 그러면은 8에서 A6을 빼면 3이다. A6이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4씩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A7이 1이고 A8이 마이너스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이게 좀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스토리가 있어서 재풀이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A 플러스 D 이거 말고 재풀이. 왜냐면 이게 뒤에 가면은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이제 그 풀이를 재풀이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조각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2번. A8은 A2 플러스 12.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항을 좀 해주셔야 돼요. 2항. A1 플러스 7D, A2 플러스 D가 아니라 2항. 2항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수능에서. 그러면은 얘를 넘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8 마이너스 A2가 뭐가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8 마이너스 A가 12니까 6D가 10이다.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꼭 이거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2항으로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은 15다. 이게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3A2가 15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왜냐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에요. 총 개수고요. 그래서 3A2가 15다. 그럼 A2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10을 구하랬다. 공차를 5번 더 해야 됩니다. 8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1. 정답은 3번이 되게 되겠죠. 이거 한 번만 저랑 같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 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속으로. 그렇죠. 5A3. 가운데 있는 거의 개수를 곱해주신다. 그게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이제 됐겠죠? 가운데에 있는 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거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꼭 이항하는 거.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 제가 계속 잔소리 많이 할 거거든요. 우리 실제로 이제 실목으로 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풀면 이거 이렇게 교정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말할 거예요. 이게 좀 그게 중요하거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첫째 항이인데 2A2 플러스 A3은 A9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이거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생각한 게 그 방법 말고 뭐 없나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4번. 4번은 여러분 다 이미 들어봤던 개념일 테니까 강조만 하고 가겠습니다. 강조. SN이 PN 제곱 플러스 QN일 때 공차는 EP 1항부터 등차수열. 항상 외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현우진 선생님이 그랬죠? 수학은 암기라고. 수학은 암기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됩니다. SN이 PN 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일 때 공차는 EP 2항부터 등차수열. 자, 요거 여러분 잘 지금 봐주세요. 외워주세요. 그냥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증명은 지금 무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딱 외우셨죠?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SN은 n제곱 마이너스 10n이다. 자, 이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차가 뭐라는 거죠? 공차가 2라는 겁니다. 여러분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공차입니다. 딱 그렇게 바로 읽어주세요. 두 번째, 1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는 등차 수열이란 거죠. 우리가 평소에 아는 1항부터 등차 수열. 1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1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항이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항이 마이너스 9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7,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5,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저는 이렇게 실제로 써요. 저는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 20개까지도 실제로 그냥 써요. 왜냐면은 그게 조금 더 제 머리에는 더 빠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일반항으로 바꾸는 것보다 내가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음수인항의 개수를 구하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AN 해가지고 0보다 작다 해서 n의 범위 구한 다음에 n은 5.5보다 작다. 이게 이 5개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넘어갈게요. 6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새벽에 이거 다 제꼈거든요. 지금 이거 62문제에서 지금 다 넘긴 건데 그때 딱 봤을 때는 왜 이걸 하자고 했지? 이거 6번은 제가 한 이유가 있었어요. 6번 잠깐 보고 갈게요. 6번 이제 보시면 A3은 10이잖아요. A2 플러스 A5가 24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 봤을 때 중요한 게 그럼 A3 플러스 A4도 24예요.
지금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저는 굳이 왜 저렇게 풀지? 근데 이제 4점짜리를 풀 때는 이런 시선이 중요하거든요, 대칭성.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선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A3은 10이거든요. 그럼 A4는 뭐예요? 14가 되겠죠. 공차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6도 구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좀 그 교정을 부탁드립니다. 넘겨볼게요. 좋아, 가자. 지금 계속 3점짜리인데 3점짜리 풀면서 웜업 한 다음에 땅 4점짜리 갔을 때 저랑 멋지게 여기 한번 마스터 해보죠, 진짜. 여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기 번호가 12번 또는 13번에 나오는 요즘 모의고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3등급 보장반, 여기서는 3등급 보장 2등급 목표인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 반의 목표가 그거예요. 3등급 보장 2등급 목표. 거의 촬영하면서 해야 돼. 여기 거의 무한도전처럼 촬영하면서 각자 주인공. 근데 우리 주인공 하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 2% 지금. 아, 진짜로. 죄송합니다. 진짜로 뭐 영화 될 것 같아. 거의 영화처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진짜 저는 진짜 막 준비 씨 이렇게 사전 인터뷰 해가지고, 자, 준비 씨, 왜 공부를 하게 된 건가 하면서 이제 한 명씩 1대1 옴니버스식으로 예전 인터뷰 나누는 거 있잖아요. 영상들 막 이렇게. 근데 준비 씨 해병대 나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해병 훈련하는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렇게 스틸컷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 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스티커 맞죠? 네? 맞아. 고맙습니다. 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또 저의 과거도 나오고. 이제, 저는 과거에 어땠는지 막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를 보시면 A2 플러스 A4가 8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될 행동이 A3이 4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랑 평균이 A3이기 때문에 이거 좀 제가 색분필로 중요한 걸 적어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A3은 4다. 근데 A7이 50이다. 그러면은 얘랑의 차이는 4D가 되는데 4D가 48이다. D가 10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8번 1x, y, z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천천히 6x 플러스 z는 5y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구하랬어요. 이 세 개를 더한 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8번 문제는 여러분 잠깐 풀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분의 시간 동안 잠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약간 흐름이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될 공식이 a 플러스 n-1d예요. 그 공식은 수능 시험장에서 3점까지만 맞출 수 있게 합니다. 4점은 그 공식으로 맞추기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이 필요한 거는. 근데 그럼 생각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대칭성. 대칭성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을 분할하는 거. 이렇게 이항시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봐보시죠. 지금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맞죠? 이거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6x를 그냥 5x랑 x로. 근데 이렇게 나누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대칭성으로 x와 z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몇 y가 되죠? 2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2y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은 5x는 3y가 되거든요. 5x는 3y.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5분의 3y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x 대신에 5분의 3y를 대입해 볼게요. x 대신에 5분의 3y를 대입하면 1, 5분의 3y, y, z.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원래 몇 i가 와야겠어요? 어렵게 풀지 말고. 이렇게 간격이 똑같으면 여기 몇 i가 와야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확실히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이래서 지금 제가 저녁에 야 이거 누구나 대답 y 5분의 3 하면 여기 몇이겠어요? 5분의 1y가 되겠죠. 그쵸? 아니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진짜로. 그러면 이게 5분의 1y니까 y가 뭐다?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y가 오면 1357이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y 5분의 3y니까 5분의 2y 차이 나거든요. 여기도 5분의 2y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y다 여기가. 그럼 5분의 1y가 1이면 y가 5다. 그럼 1357이 되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구하라. 이 세 개를 더하라는 거거든요. 이 세 개 더할 때도 여러분 당연히 3 곱하기 5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칭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풀 수 있겠죠. 얘를 1 플러스 d라고 놓고 얘를 1 플러스 2d라고 놓고 얘를 1 플러스 3d라고 놓고 가자 하면서 이제 이게 미면은 풀 수 있지. 그것도 그래도 답이 나와. 근데 이제 이것보다 또 우리 뒤에 한 단계 어려워지면 그런 풀이는 또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대칭성의 관점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이제 같이 봐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풀어주셔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천천히 좀 봐야 되는 게 재작년 6월이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기출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 A의 원소가 5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래.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라고 알려줬어요. 오케이?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끊으셔도 돼요.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B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이렇게. 그러면 B1은 그냥 쓴 써보는 거야. A1 플러스 A2가 될 거고 B2는 A2 플러스 A3이 될 거고 5개밖에 안 되니까 B3은 A3 플러스 A4가 될 거고 B4는 A4 플러스 A5가 될 거고 B5는 A5 플러스 A6이 될 건데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B도 역시 무슨 수열이겠다?
등차 수열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BN도. 이해되시나요? BN 자체도 이 두 개를 연결해서 하면은 얘랑 D가 몇 개 차이 나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 갈 때 D 한 번 더 해줘야 되고 여기서 여기 갈 때 D 한 번 더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가려면 D가 몇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렇죠. ED가 더 해줘야 돼요. 여기도 ED, 여기도 ED, 여기도 ED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여기 간격은 다 ED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느낌이 오는 거지. 왜냐면 파살라 라라라라 교집합이 원소가 몇 개랬죠? 교집합의 원소가 3개를 했으니까 이 겹치는 얘랑 겹치는 게 이렇게라. 왜냐면 지금 이게 몇 D 차이 난다고요? 이렇게 해야 2D 차이 나요, 여기서는. 교집합이 둘 다 있어야 되는 원소인데 제가 둘 다 있어야 되는 원소를 이걸로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D 차이 나는 게 여기서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확정이 난 거지, 얘는. 그쵸? 잠깐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A랑 B에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는 동일한 성격이어야 되는데 B에 있는 원소들은 지금 2D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 A에서 2D만큼 차이가 나는 걸 2개가 아니라 3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3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개랑 같은 게 이 3개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 3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3가지 중에 내가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찢어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좀 생각이 간단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A1이랑 B1 플러스 B가 같은데 A1이랑 B1 플러스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B1 플러스 B랑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경우는 동시에 되나요 지금 이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얘랑 또 얘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B2가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것만 이제 캐치하면 나머지 이제 규칙성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B2랑 똑같은 게 B2랑 A3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쵸? B2가 0일 때. 그럼 B2가 0이라면 A2 플러스 A3이 0이라는 건데. 그럼 A 플러스 A3이 0이면 A2가 뭐랬어요, 아까? 마이너스 4랬잖아? 그럼 A3 뭐가 되겠어? 4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 8이 잭기럽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2, 20.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불능이 아니려면 얘랑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랑 더한 게 얘랑 같으면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A1, A3, A5가 교집합이 될 수밖에 없고 밑에서는 연달아서 3개가 교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불능이 나온다. 얘랑 매치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두 번째 B, B3, B4가 교집합일 때입니다. 그럼 B, B3, B4가 교집합이려면 일단 A1과 B2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A3과 B3이 같고 A5와 B4가 같다는 겁니다. 이 규칙성이에요. 근데 B2는 뭐냐면 A2 플러스 A3이고요. B3은 A3 플러스 A4고 B4는 A4 플러스 A5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보시면 A3이랑 A3 플러스 A4가 같으려면 A4가 뭐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지금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4랑 0이니까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놓친 것 같은데 다. 마이너스 2죠? 이제 제가 왜냐면 이거 좀 어렵거든요. 이 붕신 생각이. 자 그럼 여기는 2가 돼요. 그럼 실제로 적어보면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0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6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2 그 다음에 뭐 얘랑은 안 궁금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이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능이 나왔지만 두 번째는 오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A20의 값은 첫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니까 18을 더하면 38을 더하면 여러분 32가 지금 공차가 2죠. 그쵸? 마이너스 6에서 공차가 2가 되죠. 그러면 20번째 항은 A20의 값의 합은이라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걸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거를. 세 번째 거 해보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 주시고, 세 번째 거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했을 때 첫 번째는 불능 나오고, 두 번째는, 답이 나와요. 32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합이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도 해봐야겠네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으면 되거든. 이게 지금 세 번째 경우예요. 이 세 개가 같은 경우. 세 번째 경우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A1이랑 B3이랑 같고 A3이랑 B4랑 같고 A5랑 B5랑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A5랑 B5랑 같다는 거에서 B5를 A5 플러스 A6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A6이 0이 됩니다. 그럼 A6이 0이 되니까 A2가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되는 거죠. 그럼 A7이 뭐가 되죠? 1이 돼요. 그럼 이제 A20을 구해보면 A20은 A6에다가 14를 넣어야 되잖아요. 1씩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A20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게 14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32가 나오고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1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거 근데 풀어야 되거든? 지금 몇 번이었어? 지금 이게 딱 12번, 13번 여기 라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N 플러스 1을 등차수열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얘는 공차가 2D인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미혁 씨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첫 번째 경우에서 네. 네. 아, 미친. 이거 반대였네. 미친, 붕신. B1이 A1 플러스 A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랑 A1이 같아서 그럼 A2가 0이 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능이죠. 처음부터 보자마자. 미경 씨 고마워요. 여러분 지금 나머지는 뭐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불능이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넘겨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번이랑 지금 똑같은데 11번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SK는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2 공차가 2다.
이게 이제 좀 위험한 문제인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이것도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들어가면 연립을 해야 돼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풀 때. 근데 이제 애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얘랑 얘의 차이. 그러니까 SK랑 SK 플러스 2는 왜 차이가 나냐? 그럼 SK는 1항부터 K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잠깐만 껴주세요. 정우 씨 껴주세요. 아니 근데 정우 씨가 제일 열심히 해. 아니 진짜로 숙제 낸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게 보이는 거랑 다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아니 잠깐만. 아니 뭐가 웃긴 거야. 아니 나 진짜 나는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제가 예전에 잠깐만요. 왜 웃으시죠 지금? 저 웃긴 소리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왜? 저는 일단 수업할게요. 여기 집중할게요. 여기 SK는 마이너스 16이고 S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은 K 플러스 1번째 항과 K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2로 가는 거니까 몇을 더했다고 볼 수 있죠? 4를 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혹이 있죠. 여기서 어떤 유혹이 있냐면 이렇게 쓰고 싶은 유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래서 이거 공식 2개 해가지고 조지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이거를 걷어내고 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얘랑 얘 차이는 몇이죠? 2항과 2항 차이는 공차가 있으니까 2 차이 나죠. 근데 2 차이 나는 두 수를 더했을 때는 뭐랑 뭐겠어요? 저녁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1이랑 3이에요. 1, 3. 1이랑 3을 더하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2 차이 나는데 더하면 4가 됩니다.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제 문제에서. 그러면은 AK 플러스 1이 1이란 거예요. AK 플러스 2가 3이라는 겁니다. 자, 완전 집중해 볼게요. AK는 뭐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감사합니다. A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A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 AK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은 16이란 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1 더하기 죄송해요 유정씨 죄송합니다. 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은 16이란 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봐보세요. 1 더하기 3 하면 2의 제곱이죠. 2 곱하기 더하기 5. 이건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거든? 그럼 뭐의 제곱이죠? 3의 제곱. 그러면은 7 하면 4의 제곱. 9는 당연히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뭐의 제곱이죠? 5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홀수끼리 더하면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 이제 16을 보면 아까 이거 16 보자마자 이거 공차가 2면 1, 3, 5, 7 더하면 16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SK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나오는데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K는 1항부터 K항까지 더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항이다? 1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K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A2K, A8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대칭성이 있으니까 A8은 7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다. 이 문제를 꼭 다시 풀어보시면서 등차수열 합공식보다는 관계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13번 문제 한번 읽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시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인수분해로 빠지면 보병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수능은 보통 굉장히 편하게 제공을 하거든요. 이게 이 n이 두근의 합이에요. 이 n이 뭐라고요? 두근의 합. 그 다음에 이 뒤에 곱해져 있는 게 두근의 곱인데 이게 곱 형식으로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거지. 인수분해가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인수분해로 물어보고 싶으면 내신 같았으면 이거 전개했지. 약간 복잡해지는데 수능은 대부분 인수분해 필요 없이 바로 알파 베타를 알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뭐죠? 이 두 개를 더하면 n이 되거든요. 이 두 개를 더하면 n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근이 4와 n-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4와 n-4가 두 근이다. 자, 그런데 그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때 1알파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n의 값을 밑에 컨닝을 해보시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1번부터 5번에 있는 거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기 4가 있으니까 좀 이게 믿고 자기 잘 좀 믿고 여기 1 여기 4 넣어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7이죠. 그럼 이게 7이 되려면 n이 뭐겠어요? 11이다 하고 이제 10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여기랑 여기의 차이와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이미 4랑 n-4가 있으니까. 근데 왜 이게 답이냐면 속은 이게 4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n이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4면은 이게 2분의 5가 되면서 n-4가 2분의 5면 n이 째끼럽 되니까 그 자연수가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죠. 자기가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4 있으면 147 해가지고 그냥 답 짓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5분간 쉬었다가 여러분 14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올해 수능에서 많이 뭐 바뀐다 이런 썰이 있는데 문항 구성이나 그런 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제 14번부터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고 절대값 A3과 A4를 빼면 0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값 A3은 A4랑 같다는 건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절대값이 나오면 그대로 나오던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대로 나오면 A3과 A4가 같다는 건데 공차가 0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장난 같은 얘기인 거죠. 첫 항이랑 계속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필수적으로 마이너스 A3이 이렇게 붙게 된다.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3, A3은 A4면 이거 뭐라? 이게 뭘면 A3 플러스 A4가 0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 등차 수열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웃하는 두 항을 더했을 때 0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두 개의 한 가운데에 0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A3 플러스 A4가 0이란 거를 두 항 더하면 0이다가 아니라 이게 연속돼서 딱 이게 약간 시소처럼 정 가운데에 0이 있다. 수평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1이랑 이게 좀 시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평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A1이 마이너스 15랬어요. 그럼 이렇게 평형 대칭을 이루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1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30이라는 게 딱 들어와요. 그럼 30이면 공차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 5, 30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6을 한 번만 더 더하면 A7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2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그 관점으로 여러분 계속 지금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관점이다. 이게 이제 15번 문제로 가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15번에 A6 플러스 A8이 0이래요. 그럼 이제 이것도 그 관점이 필요한 거야. A6 플러스 A8이 0일 때 A 플러스 5D 플러스 A 플러스 7D가 0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평형을 맞추는 거. 이거 지금 0일 때 그러면은 A6이 여기 있고 A8이 여기 있으면 이 A6과 A8의 가운데가 0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A6과 A8의 가운데는 뭐예요? A7이 된다. 그러니까 7항이 0이라는 말을 지금 첫 번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 A6은 절대값 A7 플러스 3은 다분히 우도됐다. 왜냐면 A7이 0이라는 걸 알면 이게 0이잖아요. 그럼 A6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공차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점점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 근데 A6이 3이 되면 이게 공차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A6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계속 이어서 갈게요. 16번 문제에서 S8-S6분의 A8-A6이 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S8-S6은 A7 플러스 A8이에요. S8-S6은 A7 플러스 A8입니다. 그 다음에 A8 빼기 A6은 공차니까 이게 2D가 되겠죠. 그쵸? 좋아요. 근데 지금 얘분의 얘를 한 게 2래요. 그럼 이게 2로 약분하면 이게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모랑 분자랑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7 플러스 A8이 뭐랑 똑같다? D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A7 플러스 A8이 D라고 생각한다면 A7이 뭐겠다? 0이라면 A8은 0에서 D를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말이 되는 거잖아. 이게 얘랑 얘랑 D 차이 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랑 얘랑 2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 더했는데 4라고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2 차이 나는데 더하면 4, 1, 3. 그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얘랑 얘랑 D 차이 나는데 더했는데 D. 0D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7이 지금 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이 6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항이 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가려면 6D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D가 뭐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약간 그 차이랑 대칭성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생각하면서 조각하는 느낌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절대값 A-3과 절대값 A3-3이 같다. 좋은 말이에요. 공차가 6인데 절대값 A-3과 절대값 A3-3이 같다. 여러분 일단 딱 봤을 때 절대값끼리 같으면 얘랑 얘랑 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랑 얘 마이너스 붙인 게 같을 수 있죠. 딱 그렇게 두 개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랑 얘랑은 같을 수 없다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얘랑 얘랑은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 얘랑 얘랑 같다면 A랑 A3이랑 같다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면은 오케이, 얘랑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넘기면 A2 플러스 A3이 6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한 70%는 엄청 받아들이고 30%는 마이웨이 가겠다 이런 눈빛이거든요. 수혈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다 내가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 이런 눈빛으로 봐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지성으로 어쨌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이거 그냥 다 조지겠다. 막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 생각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얘랑 몇 차이 나죠 문제에서? 6 차이 나는데 더해서 6이래요. 지금 구성을 해놨거든요. 얘랑 6 차이 나는데 더해서 6이래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6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이 0이니까 다섯 번째 항은 18이겠다 라고 하면서 정답이 2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8번도 보시면 1 A1, A2, AN,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 더하면 뭐가 된다? 24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 뭐죠? 3이죠. 그럼 이게 몇 쌍이 있다는 거예요? 8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7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7쌍이 있으려면 n은 뭐겠어요? 14가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n이 1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칭성으로 더하면 같다는 걸 이용해서 계속 그 나가는 거 여러분. 자 이제 19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풀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까먹겠잖아요. 우리 첫 번째 모의고사는 그 예비평가 그 문항들도 좀 수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시죠 여러분? 2028인지 뭔지 거기 수능 예비평가 뭐 이렇게 수능 출제하겠다라고 나온 것 중에 여러분 범위랑 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다른 과목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있나? 제가 어쨌든 그건 드릴게요. 수학은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좀 필요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9월 모의고 그럼 하지 마 이 새끼야. 필요 없으면 왜 붕신아 필요 없으면 하지 마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말투가 이거예요. 원래 말투가 이건데 평소에는 여러분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약간 근데 저녁에 한번 여기 학원에 오시면 제 목소리 욕을 복도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아, 계속 욕하고 있구나. 근데 어쨌든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수업하는 반 학생들을 일요일에 강제로 불러서 국어, 수학, 영어까지 모의고사를 항상 보게 했거든요. 국수형 이렇게. 미영 씨 혹시 녹화가 안 되나요? 되고 있어요. 네, 국수형 이렇게 일요일마다 보고 점수를 이렇게 좀 쟀어요. 왜냐면은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국어가 망하면 수학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어를 먼저 보고 제가 국어를 설명하거나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 주제넘은 짓은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참 웃긴 것 같거든요. 뭐, 타과목을 이렇게, 근데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A1은 6이고, A10은 마이너스 10이다. 근데, 절대값 A1, 절대값 A2, 절대값 A3 해서, 절대값 A20까지 더한대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계산이거든요. 계산인데 이제 얼만큼 계산을 효과적으로 할 거냐 이건데, 이 차이가 9개 차이가 나는데 마이너스 18이니까 이런 건 좀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써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2씩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양수예요. 여기서부터 음수입니다. 근데 음수를 쓴다는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죠. 왜냐면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양수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미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7항이거든요. 여기 4항, 20항은 이거 16번 넣어야 돼요. 32.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쓰고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시그마 가지 마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그거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더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가볼게요.
자, 더할 때, 자,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할 건데, 대칭으로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위에 몇 개 있죠? 지금 전체 20개. 여기 위에 몇 개 있죠? 4개 있죠. 여기 위에 몇 개 있어요? 16개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한 게 6이 몇 쌍이 있어요? 2쌍이 있으니까 12.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한 게 밑에 16개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게 몇 개 있겠어요? 8개 있겠죠. 그러면은 34 곱하기 8이니까 272? 그러면은 2개 더하면 284다. 이렇게 여러분 좀 하면서 대칭성으로 좀 하면서 시간을 줄여갈 필요가 있겠죠. 20번 문제. 문이 니은만 수열이 들어갔어요. 등차 수열. 하지만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지우 씨는 댁이 어디시죠? 저요? 네. 한솔동. 한솔동, 오케이. 한솔동 천마일 몇 단지이신가요? 3단지. 그러면은 가깝네요, 그래도. 아니, 완전 가깝진 않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제가 왜냐면 오늘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시는 준비 씨 댁이 어디시죠? 천마을 오! 뭐야, 씨! 아니, 어이씨, 이거 오늘 멤버, 잠깐. 어이씨, 아무튼, 밤길이 같이 가시죠. 그 다음에, 연아 씨 오늘이시지 않나요? 주영 씨가 오늘이신가? 네, 주영 씨는 댁이 어디시죠? 보람동? 도담동. 그러면은, 버스 시간 딱 챙겨서 가야겠다. 11시 반? 네, 맞죠? 아니. 그래? 오, 고마워. 고마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건 상관없겠다. 제가,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말 실수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야, 지금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도 제가 좀 약간, 다행인 게 제가 멈춰야 될 때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너무 늦은 시간 버스 타는 거 안 돼요. 진짜로. 저희 나성동에서 술 먹고 뛰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12시 넘어서 타면은 너무 놀라는 일이 많았어. 확실히 세상은 12시 전과 12시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진짜야,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런 좀 위험한 일도 저도 있었어요. 여기 애들이랑 시험 기간에 1시에 여기 앞에 편의점에 갔는데 24시간 편의점, 24시간 열려있는. 근데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컵라면을 먹으려고 야외 벤치에 앉았는데 뒤에 어떤 아저씨가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담배를 안 멈춰, 이분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잖아요. 딱 상황 판단하고, 얘들아, 컵라면 물 다 받아놨는데 학원 가서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컵라면 들고 한 100m 이동해가지고 학원 가서 이렇게 애들 먹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한마디는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미성년자한테만 강해요. 저는 이제 어린애들한테만 이렇게 말하고, 이제 저랑 동년배거나 저보다 약간 어리면 이제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상 보고, 얘들아, 학원 가서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딱, 걔가 학원 엘리베이터에서 참다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있었는데, 선생님, 한마디는 하실 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로그 4x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fx는 로그 4x다. 이 기억은 맞죠? 여러분 해보시면 약간 기억은 맞지가 않죠? 왜냐면 f4분의 x는 로그 4분의 x인데, 그럼 이거는 로그 4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랑 다르다니까. 이게 해보면 별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fx거든.
그러니까 fx 플러스 1이 아니라 fx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은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면 좋겠어. 왜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유독 로그가 많이 나와. 왜냐면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그의 계산 법칙 때문에 그런데 로그 a, b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등비수열이잖아요. 진수가 등비수열이면 이 로그는 등차수열이 되는 거예요. 진수가 등비수열이면 로그가 등차수열이 되다 보니까 두 개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등비수열도 물어볼 수 있고 등차수열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없어야 돼. F2n에 대해서. F2n은 여러분 F2n은 진수가 무슨 수열이란 거야? 이게 무슨 수열이란 거야? 이게 n제곱이라고 보자면 이게 무슨 수열이란 거야? 등비수열이란 거거든요. 그쵸? 등비수열 일반항 꼴이잖아. A, R에 n-1. 공비가 2고 첫항이 2인. 그러니까 이 진수의 등비수열이 들어가니까 로그는 당연히 등차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F2의 n제곱은 로그 4, 2의 n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n 로그 4,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그 4, 2가 뭐냐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수열이다 라고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맞는 말이다. 디귿. x가 1보다 크면 합성함수잖아요. 천천히 봐야 되는데 x가 1보다 크면 fx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로그는 1보다 크면 양수가 되고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fx는 양수가 돼요. fx는 양수.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양수를 로그에 넣었다고 해서 100% 양수가 되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의 부호는 알 수가 없죠. 이해 되나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로그 4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1보다 크면 뭐라고요? 양수가 된다고, fx가. 근데 그 양수를 넣었다고 해서, 양수인 걸 넣었다고 해서 부호를 알 수가 있냐? 이게 플러스라고 해서 f에 넣었을 때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있냐? 여기다 넣으면 음수가 나오고 여기다 넣으면 양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합성함수를 보면 꼭 이렇게 단계를 거치세요. 바로 ffx를 식을 세우려거나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넣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채희 씨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채희 씨, 합성함수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밖에서 풀면 좋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 f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로그가 0보다 크려면 진수는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밖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fx가 1보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디귿은 맞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준비 씨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주영 씨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21번. 죄송합니다. 21번 넘어갈게요. 22번. 와, 저는 이게 그 시작이었다고 봐요. 이번 6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유형입니다. 여기 이때까지 이 수능 이 잭기럽상 한 번도 이 등차 수열 부분에서 가나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좀 신경 써서 얼마 전에 보셨던 문제겠지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고민해 보신 뒤에 제가 해설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아까 그 니은의 F2의 n제곱이잖아요, 동욱씨. 그러면은 이거는 로그 4 2의 n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로그 4 2는 2분의 1인데 그럼 2분의 1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정확히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n에 관한 1차식은 100%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좀 배우는 이유가 이게 조각이 맞춰지는 게, 그래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예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고 1차 함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함수라고 이걸 봐주시는 게 정말 이해되시나요? 2분의 1에 1차 함수가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죠? 아실 거예요. 1차 함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출제 원리가 있어. 제가 이제 주워 들은 말인데, 그 1차 함수는 힘이 주어지지 않은 운동을 말하거든요. 잘 모르는 거 말하는 거 같죠? 딱 제대로 보셨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F는 MA에서 이거 아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F는 MA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의 운동이 1차 함수, 등속도 운동이 2차 함수, 그런 게 있어요. 진짜야. 그래서 등차 수열이 배우는 이유가 1차 함수기 때문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2분의 1 n은 1차 함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22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fx가 x인 거랑,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남한테 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수학을 하나도 모르는 애한테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뭐냐면 만약에 A가 B라고 해볼게요. FA가 B. 근데 지금 이걸 만족하려면 FA는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FA가 B면 FA는 뭐다? A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 왜 이거를 이렇게 두신 거죠? 이건 그냥 이렇게 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FA를 B라고 했을 때 FA는 A가 되거든요. 근데 FA가 뭐죠? B니까 그럼 FB가 A다. FA는 B일 때 FB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A여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FA는 B일 때 FB는 A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Y는 X의 대칭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만약에 F가 3차예요. F가 3차일 때,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F가 3차일 때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의 개수가 5개래. 이거를 만족하는 그 X값이 몇 개요? 5개래요. 그럼 그 5개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여기에 Y는 X를 그려요. 이렇게. Y는 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 문제에서. 그랬을 때, Y는 X랑 만나는 점들은 전부 체크할 수 있어요. Y는 X랑 만나는 점들은 전부 이걸 만족해요. 왜냐면, FA는 A이면, FA가 A면, 이거 지금 빠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에요. FA가 A이면 FFA는 당연히 A니까. 왜냐면 FA가 A이면 여러분 FFA는 FA가 되니까. 그럼 A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들은 오브코스고, 중에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뭐다? 이렇게 대칭이 되는 점.
그러니까 여기가 a, b면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된다? b, a가 돼. a, b와 b, a가 공존하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5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점이. 근데 꼭 알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32개의 모의고사를 보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거에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문제에서 나왔던 ffx는 fx예요. 그러면 ffx는 fx면 이때는 첫 스타트가 뭐냐면 fx를 t라고 치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왜 fx를 t라고 치환할 수 있냐면 치환은 양쪽에 동일하게 나와야 되거든. 여기서는 너 왜 치환 안 했냐? 여기서는 좌변에만 fx가 있고 우변에는 fx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환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좌변에도 fx가 있고 우변에도 fx가 있으니까 fx를 t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fx를 t로 바꿔주면 ft는 t가 되는 거죠. ft는 t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f예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이게 t예요.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걸 t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화감을 느껴야 되는 게, 왜냐면 t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죠? 상수함수라서 반듯하게 그려야 되는데 너 갑자기 여기서 t는 왜 이렇게 그렸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때는 가로축이 t축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ft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ft는 t잖아요? 그럼 가로축이 무슨 축이라고요? t축이라고. 그러니까 t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y는 x 그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생기게 돼요. 만나는 점이 몇 개죠? 3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 t 값을 알파, 이 문제 풀려면 째끼럽 돼야 돼요. 이 값을 베타, 이 값을 감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값들이 무슨 값이다? t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x 값을 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내가 구한 값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으니까 나는 3개가 필요한 거지. fx는 알파와 fx는 베타와 fx는 감마, 이렇게 3개가 필요한 겁니다. 아닌데 지금 잘 이게 충분하게 연아 씨 혹시 괜찮나요? 이해가 안 가? 좋아요. 연아 씨 그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t축이 이게 x가 되는지 모르겠다. 네네네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해볼까요? 왜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죄송한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막 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건데 그 fx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fx의 그림인데 그 x를 t로 바꾸면 여기가 t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a로 바꿨으면 여기를 a라고. 이 가로축의 변수를 t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ft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 t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여기가 x잖아요? 그럼 t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수에 대해서는 t가 상수지만 지금 t에 대해서는 t는 y는 x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브 코스 낫?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는 연아 씨가 한번 대답해 보시게요. t 값이에요, x 값이에요? 그렇죠. t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넣어주는 거예요. 난 x 값을 구해야 되거든. t 값이 아니라. 왜 얄미워 보였어요? 나는 x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은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 안 그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fx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x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일단 근데 동우 씨 잠깐만 참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잠깐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fx인데 그럼 알파는 그때는 알파가 뭐가 되냐면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듯이 상수함수. 그러면 그 알파가 뭐냐? 여기 있는 점의 특징이 y는 t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 알파라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베타라는 거지. 이게 y는 t였으니까. 지금 y는 x 같은.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 감마니까 내가 알파에 직선을 꽂으면 이렇게 꽂을 거고 내가 베타에 꽂으면 상수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내가 감마에 꽂으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의 답은 fx가 알파랑 만나거나 fx가 베타랑 만나거나 fx가 감마랑 만나거나니까 여기가 된다. 아마 이때까지 수학 공부하시면서 이게 사실 합성함수 고1 때 심화에 나오는 거라 분명히 한 번, 두 번은 해설지에서도 이런 걸 한번 지나가듯이 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죄송합니다.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들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x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지금 fx의 그래프가 이건데 이게 y는 x예요. 이게 y는 x. 자, fx는 fx를 만족하는 x값의 합을 구하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직선 긋고 여기에다가 직선을 그어요.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4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얘랑 얘랑 더하면 이 축의 2배고 얘랑 얘랑 더하면 이 축의 2배니까 결국 이 축의 4배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문제.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박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에 박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뭘 했냐면 윤지 씨, 제가 이거 쉬는 시간에 좀 잘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리고 근데 끝장을 봐야 돼. 왜냐면 수능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이렇게 막 넘겨보는데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때 좀 제대로 더 할 걸.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 문제랑 똑같은 거 안 나오더라도 이거나 이거는 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나오거나 아니면 콤비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여기 따로따로 이해를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에 박스를 안 보고 저랑 같이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문제에서 x가 힘내세요. x가 0부터 4까지 해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다 라고 했습니다.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면 여기 0부터 4까지만 제가 그려보면 0과 4를 절편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밑에 줄을 보시면 fx 플러스 4는 fx다. 주기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4마다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린 게 지금 fx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째끼러 여기 째끼러 좀 많이 그릴게요. 왜냐면 이거 그 20 몇 번째니까 좀 한 번만 더 그릴까 안정적으로. 사실 언제까지 그려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그려놓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 fx는 fx 만약에 제대로 연습했다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fx는 fx면은 일단
y는 x의 그래프가 필요해요. y는 x의 그래프는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4,4를 지납니다. 여기가 정확히 여러분 2,4거든요. 여기 보시면 2,4니까 여기가 이제 4,4가 되겠죠. 그러면 y는 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fx는 fx면 교점에다가 상수함수를 그려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 교점, 이 장소에서 스트레이트로 바로 오른쪽으로 x축과 평행하게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0 이상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실근의 첫 번째부터가 뭔지가 중요한데 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0 이상이니까 여기가 첫 번째 A1, 여기가 A1, 그 다음에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 A21 여기가. 근데 지금 문제에서 A20 그 다음에 여기가 A22 이렇게 되겠습니다. A21, A20, A21, A22 문제에서 타겟으로 하는 게 그걸 구하는 과정이랬어요. 그럼 이제 빵상 이제 구했고 이제 박스를 채워볼게요. 그럼 이제 박스의 첫 번째 박스는 fx 곱하기 fx-3 여기가 3인가 봐요. 그럼 fx 곱하기 fx-3의 근은 0 째끼럼 여기가 3이랬어요. 그럼 여기를 구하시는 분은 없겠죠?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있을 수 있는데 2차 함수는 항상 시험에 나오면 대칭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이게 째끼럽 하면 여기가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씩 더하면 지금 문제에서 A3n-2 이게 아주 머리 좋은 방법으로 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3개씩 더하면 이게 3개씩 더하면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에서 근데 첫째 항이 0, 첫째 항 여기다 1 넣으면 A1, A2, 1, A3, 3 하면 0, 1, 3이 돼요. 지금 0, 1, 3이 되면 이게 지금 4가 된다. 그 다음에 공차가 모두 뭐인 등차수열이다. 여러분 주기 함수를 했잖아요. 주기가 뭐였죠 아까? 4였습니다. 주기가 4. 그러니까 얘도 각각 4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 an 플러스 1도 등차수열이다.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아까 an이 등차수열이고 an 플러스 1도 등차수열일 때 an 플러스 1도 등차수열이다. 그때 공차가 1이다. 그럼 지금 얘도 공차가 4고 얘도 공차가 4고 얘도 공차가 4면 이걸 묶은 거는 공차가 몇이 되겠습니까? 12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여기서 나에 들어갈 말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A3n-2, A3n-1, A3n 각각은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는 몇 번째 동산이냐? 죄송합니다. 이제 곧 끝나요. 이제 끝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동산이에요. 그럼 일곱 번째 동산이니까 공차를 6번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72를 더해야 됩니다. 4에 대해. 4한테. 아니, 4에서. 그러면 4에서 72를 더하면 얘는 7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에 들어갈 말이 7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 1, 나 4, 다 76 해서
passive 1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좀 약간 피드백을 하면 이 문제는 내가 좀 잡히겠다. 내가 잡히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문제가 좀 잡힌다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아직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짐작하셨겠지만, 잭기럽, 아무튼 어떤 좋은 회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틀린 문제도 한 10번 연속 변형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걸 탁탁탁 계속 변형해 줄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변형 문 한 번 더 주세요. 너 줄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그렇게 하면 한 문제당 2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면 굉장히 허무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끝장을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꼭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쉴게요.